여기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버드 출신 행동심리학자가 한 한마디가 학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는 현상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혹시 신호등이 바뀌기 전부터 미리 건너려 하거나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도 전에 문 열림 버튼을 누른 적이 있나요? 혹은 배달이 예상 시간보다 늦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앱을 계속 확인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도 모르게 이 능력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가 연구 중인 한국인들만의 숨겨진 초능력.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사벨라 카터고 저는 미국에서 온 하버드대 행동심리학과 연구원이에요. 저는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연구해요. 이번이 한국에 처음 방문한 거라서 이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이 정말 기대됐어요. 비행기 바퀴가 한국 땅에 닿을 때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5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마침내 대한민국 서울에 도착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친절한 목소리가 한국어와 영어로 스피커를 통해 안내했어요. 저는 파란색 가방을 메고 출구를 향해 가는 인파를 따라갔어요. 바로 뭔가 다른 점을 알아차렸어요. 모두가 너무 빨리 걷고 있었어요. 시카고에 있는 제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여유로운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공항 직원들도 빠르고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일했어요. 그들은 여권을 확인하고 가방을 스캔하고 여행자들을 안내하면서 단 하나의 동작도 낭비하지 않았어요. 공항 밖에서 저는 지하철역을 찾았어요. 제 호텔은 홍대 지역에 있었고 지하철로 약 1시간 거리였어요. 저는 기계에서 티머니 카드를 구입하고 플랫폼으로 향했어요. 그때 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광경을 봤어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사람들은 일렬로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모두가 오른쪽에 바짝 붙어 있었고 왼쪽은 텅 비어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지만 몇몇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왼쪽으로 빠르게 걸어 올라갔어요. 어떤 이는 한 번에 2계단씩 성큼성큼 올라가며 바쁜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비상 상황이라도 생겼나? 저는 두리번거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제 혼잣말을 들었는지 친절하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 처음 오셨나요? 저는 약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뭔가에 늦은 건가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서울에서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빨리빨리라는 말을 써요. 빠르게, 빠르게라는 뜻이에요. 한국에서는 시간이 소중하거든요.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조심스럽게 오른쪽에 서서 에스컬레이터에 올랐어요. 지하철은 정확히 정시에 도착했어요. 정확히 1분 단위로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이 종종 5분이나 10분. 늦게 오는데도 아무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시계를 확인하고 기차가 정확히 일정에 맞춰 도착했을 때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쉬고 있었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고 다리를 넓게 벌리거나 가방을 옆자리에 두는 사람도 없었어요. 기차가 역에 멈추자 승객들은 질서 있게 타고 내렸어요. 밀치는 사람도 서두르며 떠미는 사람도 없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내려놓은 후 저는 배가 고팠어요. 이미 저녁 7시 30분이었고 제 배가 꼬르륵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길 건너편에 따뜻하고 아늑해 보이는 작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카페는 노트북을 타이핑하거나 조용히 대화하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줄을 서서 바리스타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이 음료를 준비할 때 손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거의 흐릿해 보일 정도였어요. 카운터 뒤에서 3사람이 일했는데 각자 특정 업무에 집중했어요. 한 명은 주문을 받고, 한 명은 음료를 만들고, 한 명은 음식과 결제를 처리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라떼와 샌드위치를 주문했어요. 매장에서 드실 건가요? 아니면 가져가실 건가요? 캐셔가 물었어요. 매장에서 먹을게요. 저는 대답했어요. 저는 결제하고 한쪽으로 비켜섰어요. 주문한 게 나오려면 적어도 5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향에선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보거나 이메일을 확인할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겨우 90초 만에 손님, 라떼랑 터키 샌드위치 나왔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라떼 위엔 거품으로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샌드위치는 갓 만든 것처럼 보였어요.
대충 만든 느낌도 없고 허술한 것도 없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엄청 빠르네요. 저는 트레이를 받으며 말했어요. 바리스타는 가볍게 웃고는 바로 다음 손님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가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두 갈 곳이 정해져 있는 듯 망설임이 없었어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끊임없이 지나갔고 배달 기사들은 스쿠터를 타고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음식을 배달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연구 노트를 꺼냈어요. 거기에 적었어요. 한국의 속도 빠르지만 질서 있음. 움직임의 이유가 있음. 이건 그냥 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었어요. 빨리빨리라는 말이 단순히 속도를 뜻하는 게 아니라 낭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걸 의미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동네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밤이 됐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누군가는 쇼핑을 하고 누군가는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길 한쪽에서 호떡을 만드는 가게 주인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그는 반죽을 손으로 눌러 넓게 펴고 그 안에 달콤한 소를 넣고 기름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튀겼어요.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는데도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줄 선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는 실수 없이 계속 호떡을 만들어냈어요. 하나 드실래요? 그가 제 모습을 보고 서툰 영어로 물었어요. 네, 주세요.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몇 초 만에 그는 뜨겁고 달콤한 호떡을 종이에 싸서 건네줬어요. 계피와 설탕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저절로 침이 고였어요. 저는 한 입 베어 물고 감탄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는 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면서도 완벽하게 만드세요? 그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연습이죠. 수년간의 연습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불빛들이 사방에서 반짝였어요. 저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서도 실수를 하지 않을까? 원래부터 이랬을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호텔에 도착해 창밖을 내다봤어요. 거리에서는 차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걸 알아갈 생각에 설렜어요. 이제 이건 그냥 연구여행이 아니었어요. 시간을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여정이 되고 있었어요. 내일은 더 깊이 알아볼 거예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든 게 너무 빨라서 놀랐어요. 저는 빨리빨리라는 말을 배웠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더 배울 기회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 법률 세미나에서 찾아왔어요. 강당 안은 노트북을 켜고 앉아있는 학생들과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무대로 올라갔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어요. 저분 박세진 변호사님이에요. 옆자리 학생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박 변호사님은 한국 비즈니스 법에 대해 강연을 시작했어요. 저는 모든 내용을 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그가 말하는 속도와 정확함은 확실히 느껴졌어요. 질문이 나오면 바로 답했고 말에 막힘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본 변호사들보다 훨씬 빨리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강연이 끝나고 저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다가갔어요. 저 변호사님, 잠시만요. 저는 가볍게 인사하며 말을 걸었어요. 이사벨라 카터라고 해요. 하버드대에서 행동심리학을 연구 중이에요.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반가워요. 이사벨라 씨,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한국 문화를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빨리빨리 문화가 궁금해요. 왜 여기선 모든 게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커피 한 잔 할 시간 있으세요? 20분 후 우리는 대학 카페의 한쪽에 앉았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주문한 커피는 거의 바로 나왔어요. 우리 속도를 이해하려면 박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우리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해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한국은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어요. 외국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빠져들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말을 이었어요. 당신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천천히 걸어 나올 건가요? 아니면 최대한 빨리 나갈 건가요? 당연히 빨리요.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그렇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이 끝난 뒤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건물들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먹을 게 없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깨끗한 거리, 빛나는 빌딩들을 떠올리며 그 시절을 상상해 보려 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모든 걸 다시 세워야 했어요. 그리고 그럴 시간이 많지 않았죠.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느리게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계속했어요. 단 60년 만에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됐어요. 다른 나라들이 200년 걸린 일을 우리는 한 세대 만에 해낸 거예요. 하지만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원이 시간이라는 걸 모두가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지하철, 빠른 음식 배달, 줄이 길어도 금방 나오는 커피. 빨리빨리가 그냥 성격이 급한 게 아니군요. 저는 물었어요. 그는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생존이었어요. 망가진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할 때 시간을 아껴 쓰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그는 시계를 슬쩍 봤어요.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법원에 가야겠네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빠른 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에요. 그건 살아남으려는 노력,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적었어요. 빨리빨리는 성격이 급한 게 아니었다. 이건 한국이 가난에서 벗어나 성장한 이유였다. 다음 날 거리로 나와 다시 보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직장인들은 빠르게 걸었고 가게 직원들은 손님을 재빠르게 도왔어요. 카페에선 학생들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달랐어요. 이건 그냥 서두르는 게 아니라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 일으킨 사람들의 방식이었어요.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의 성격은 어려울 때 만들어진단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히 일을 빨리 끝내려는 게 아니었어요. 힘든 시기를 버티고 다시 일어서고 더 나아가려는 의지였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바쁜 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며 저는 그들을 다시 봤어요. 그들은 단순히 약속 시간에 맞추려고 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려움을 기회로 바꿔온 한국의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나면서 저도 서울의 빠른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당황하지 않았어요. 지하철을 타기 전에 미리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줄을 지연시키지 않고 빠르게 음식을 주문하는 법도 배웠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서울대학교의 이진호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교수님은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연구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게 예의라고 해서 저도 15분 먼저 대학에 도착했어요. 캠퍼스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봄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학생들은 빠르게 걸으며 수업을 들으러 가고 있었고 커피를 손에 든 채 친구들과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 교수님의 사무실은 경영학 건물 3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자 5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성이 반갑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사무실은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서류들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이사벨라 씨군요.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시간 딱 맞춰 왔네요. 아주 한국적이에요. 저는 웃었어요. 빨리 배우고 있어요. 교수님도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어요. 빨리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게 오늘 이야기할 주제 아니었나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지난주에 박 변호사님을 만나서 한국 전쟁 이후 빨리빨리 문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요. 이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그거야말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죠.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저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여러 나라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얼마나 빨리 실행하는지를 비교한 차트가 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교수님이 파란색 막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미국에서 월요일에 회의가 열려서 결정을 내린다면 실제로 일이 시작되는 건 언제일까요? 저는 고향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이요. 가끔은 다음 주가 될 때도 있어요. 맞아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한국을 볼까요? 그가 미국보다 훨씬 짧은 빨간색 막대를 가리켰어요. 여기서는 오전에 회의가 열리면 같은 날 오후에 일이 시작돼요. 어떤 경우엔 점심 먹는 동안에도요. 정말 놀랍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근데 너무 서두르면 품질이 떨어지지 않나요? 이 교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흥미로운 점이에요. 한국에서는 이걸 서두르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거죠.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점심 먹으러 가요. 한국에서 어떻게 일이 빨리 돌아가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20분 후 우리는 캠퍼스 근처의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이 물과 젓가락을 가져왔어요. 메뉴를 고르기도 전에 반찬들이 테이블에 놓였어요. 잘 봐요, 이 교수님이 말했어요.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저는 직원들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뛰지도 않았고 허둥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움직임이 빨랐어요. 걸음 하나 허투루 하지 않았고 손이 쉬지 않았어요. 꼭 연습된 동작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정확히 4분 만에 음식이 나왔어요. 와, 엄청 빠르네요. 저는 그릇 속 채소와 고기를 비비며 말했어요. 이렇게 빨리 나왔는데도 음식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방식은 식당뿐만 아니라 공장, 사무실, 공공기관에서도 똑같아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도 제품을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짧아요. 그는 한 입 먹고 나서 말을 이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을 빨리 하는 건 대충 하려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걸 줄이려는 거죠. 불필요한 게 뭐예요? 저는 물었어요. 시간 낭비, 쓸데없는 움직임, 헛된 노력. 그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으며 말했어요. 뭔가를 5분 안에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굳이 10분 걸릴 필요 없잖아요. 그 남은 5분은 또 다른 일에 쓸 수 있으니까요. 식사를 하면서 이 교수님은 한국 기업들이 직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설명해줬어요. 일을 빠르게 하면서도 품질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회의가 짧고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이유, 그리고 결정을 내리면 바로 실행하는 방식을 알려줬어요. 서양 기업에서는 회의만 길게 하고 실행이 느린 경우가 많아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점심을 먹고 우리는 다시 캠퍼스로 걸어갔어요. 거리는 빠르게 걷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잘 보세요. 교수님인 인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이런 생각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하나 중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됐어요. 이건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저는 이제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빨리빨리는 단순히 일을 서두르는 게 아니었어요. 시간을 아끼면서도 제대로 일하는 방법이었어요. 시간을 가장 소중한 자원으로 여기는 태도였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효율성이 이렇게 멋진 거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는 미소를 짓고 시계를 확인했어요. 한국에 와서 여러 번 본 익숙한 장면이었어요. 이제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이제 다음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겠네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국에서는 시간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효율성은 시간을 아끼는 것, 즉시 행동하는 것. 비가제 우산에 세차게 내리치는 가운데 저는 서울의 거리를 서둘러 지나갔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3주가 지났고 저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의 길을 막고 서 있는 혼란스러운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며 시계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 걸음을 재촉했어요. 빨리빨리 생활 방식이 저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약속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한국 전쟁을 겪은 연세 드신 정민수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연구 교수님이 저희를 연결해 주셨는데 정 박사님이 어떤 교과서도 가르쳐 줄 수 없는 한국에 대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번화한 도심에서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서 그의 의원을 찾았습니다. 간단한 간판이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흠없이 깨끗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산에서 빗방울을 털어내며 들어서면서 불렀어요. 노인 한 분이 하얀 문 뒤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은빛 머리카락, 주위에 깊은 주름이 있는 친절한 눈,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는 나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셨는데
한국에서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이사벨라 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저를 그의 진료실로 안내했는데 그곳은 오래된 책들, 사진들, 그리고 벽에 걸린 의료 자격증들로 가득 찬 아늑한 방이었어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는 책상 맞은편의 의자를 가리키며 물으셨어요. 정 박사님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그의 벽에 있는 사진들을 알아챘어요. 흑백 이미지들은 파괴된 건물들, 잔해로 뒤덮인 거리들, 그리고 긴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한국 전쟁 때의 사진인가요? 저는 그가 두 잔의 김이 나는 차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물었어요. 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향기로운 녹차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은 1953년 전쟁이 끝난 후의 서울입니다. 저는 이 폐허들과 제가 오늘날 알고 있는 빛나고 현대적인 서울을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며 사진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같은 도시라고 믿기 어렵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정말이지요. 정 박사님은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젊은 아가씨,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파괴된 거리를 보여주는 한 사진을 가리켰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 저는 8살이었습니다. 저것이 제 동네였어요. 우리 집은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매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느리게 움직였다면 그날 음식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망설였다면 다른 사람이 그 기회를 가져갔을 것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쌀을 받기 위해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줄을 서야 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했어요. 제 아버지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는데 도시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무거운 건축 자재를 나르셨습니다. 정 박사님은 천천히 일어나 캐비닛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오래되고 다른 노트를 꺼내 책상에 부드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의 작업 기록이었어요.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 모든 벌어들인 돈을 기록했어요. 이 숫자들을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열었어요. 페이지들은 날짜, 시간, 그리고 돈의 양을 나열한 깔끔한 필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16시간, 때로는 18시간씩 일했어요. 정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랬어요. 밖에 비는 더 강해졌고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늑한 사무실이 폭풍 속의 안전한 섬처럼 느껴지게 했어요. 우리는 단 한 세대 만에 우리나라 전체를 재건했습니다. 정 박사님은 조용한 자부심으로 말씀하셨어요. 다른 나라들이 발전하는데 수백 년이 걸린 반면 우리는 수십 년 만에 해냈어요. 어떻게? 우리가 시간의 가치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낭비할 여유가 없었어요. 매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전해졌어요. 그것은 우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지치지 않나요? 정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물론이죠. 우리도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효율적으로 쉬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는 훨씬 젊은 시절에 자신이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가리켰어요. 제가 젊은 의사였을 때 저는 환자들 사이에 짧고 효과적인 휴식을 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5분의 완전한 휴식이 30분의 산만한 휴식보다 낫습니다. 양보다 질, 그것은 1뿐만 아니라 휴식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빨리빨리는 무례함이나 조급함이 아닙니다. 정 박사님은 책상을 가로질러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우리의 투쟁과 모든 역경에 맞서 번영하려는 우리의 결단의 메아리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적의 심장박동입니다. 저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다시는 한국을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는 것 뒤에 있는 이야기를 아는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박사님의 의원을 떠날 때 태양은 완전히 나와 있었고 젖은 거리가 은빛처럼 빛나게 했어요. 사람들은 다음 목적지로 서두르며 빠른 걸음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단지 서두르는 사람들 이상의 것을 보았어요.
저는 생존자들의 손자, 손녀들이 시간이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이어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는 게 기대되면서도 서울을 떠나는 게 아쉬웠어요. 처음엔 너무 빨라서 정신없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 두 번째 집처럼 느껴졌어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아침, 저는 조계사라는 사찰을 찾았어요.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지만 한국에도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사찰은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가운데 있었지만 문을 지나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형형색색의 등불과 은은한 향 냄새가 저를 맞이했어요.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스님들은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조용히 걸었고 방문객들은 정확한 동작으로 절을 했어요. 그때 한 스님이 다가왔어요. 우리나라를 방문하셨군요. 네, 저는 가볍게 인사하며 대답했어요. 오늘 사찰에 오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좀 다를 것 같아서요. 사람들이 좀 더 천천히 움직이는 곳일까 해서요. 스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한국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걸 눈치채셨군요. 전쟁 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었고, 기업이 성공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았다는 것도요. 스님이 어떻게 그걸 느꼈냐고 물어보셨어요. 처음엔 한국 사람들이 그냥 성격이 급한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건 단순히 서두르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익숙하게 따라가는 하나의 흐름 같아요. 스님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관찰이에요. 하지만 아직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셨군요. 사찰이 정말 사람들이 속도를 늦추는 곳인가요? 스님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저는 다시 사찰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결코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각자에게 맞는 속도로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균형이에요.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행동하는 것이죠. 그는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주었어요. 불교에서는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걸 연습해요. 우리는 서두르지도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아요. 모든 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에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정 박사님이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했던 말, 이 교수님이 기업 문화에 대해 설명하며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빨리빨리는 단순히 빠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시간을 아끼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활용하는 거였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진짜 조화가 만들어집니다. 사찰을 나온 후 저는 서울에서 좋아했던 장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지하철을 타고 익숙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이 도시는 쉬지 않았어요. 언제나 움직이고 언제나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는 미국에서의 삶을 떠올렸어요.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줄을 서며 짜증냈던 순간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낭비했던 날들. 마지막 날에 해가 저물어 가는 걸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빨리빨리를 제 삶에도 적용해야겠다고요. 서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 순간을 소중히 쓰기 위해서요.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요. 호텔로 돌아와 여행 가방을 쌌어요. 자연스럽게 빠르고 효율적인 움직임이 나왔어요. 서울에서 지낸 시간이 저도 모르게 제 몸에 배었나 봐요. 다음날 공항에서 저는 이미 준비한 서류를 내고 빠르게 체크인을 마쳤어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는 것도 익숙했어요. 탑승을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을 알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일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 미국의 교실로 돌아갔을 때 학생들이 제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예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는데 단순히 빠르게 하자는 뜻이 아니었어요. 시간을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여기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의미했어요. 학생들은 더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한국은 완전히 무너졌던 나라에서 단 한 세대 만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은 삶의 가장 큰 선물이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빨리빨리는 단순한 한국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었어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은 평생 저와 함께할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마지막으로 적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는 속도가 아니라 조화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